한 주간 잘 보내셨죠? 120페이지 복대리 거기 공부할 거죠? 120페이지 복대리. 자, 우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복대리라고 그러죠. 이게 복대리다.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하는 데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틀리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해야죠. 대리 행위를 할 때. 그러면 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 대리행위 아니다. 복임행위는 수권행위 일종이죠. 대리권 수행위. 을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이걸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을이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을이 임의대리인일 때는 원칙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죠. 원칙은 복임권 없어요. 예의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본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좋다라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경우에 승낙을 얻을 수 없는 사유, 이런 경우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을이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러면은 복대리를 언제나 선임할 수 있죠.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언제나 있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하는데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을 잘못했다든가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감독상의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그랬을 때는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 거죠. 선임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명해 준 거니까 책임이 면피되죠. 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됩니다. 그럼 법정대리는 항상 복임권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이죠. 전 책임을 다 져야죠. 그렇지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칙은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 복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는데 가장 핵심이 여기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과 법정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것. 우리 책을 볼까 이제? 120페이지. 복대리의 읽어볼까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또 그 책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선임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2번에 1번에 밑줄 쳐야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이거 밑줄 쳐야죠.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거기 대리행위 아니다. 밑줄 쳐야죠.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야죠.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틀려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자, 복임권과 그 책임이다. 121페이지를 보니까요. 자,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딱 쳐야죠.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내용 봐. 본인은 승낙이다 동그라미 쳐야죠.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죠. 이무대리의 책임, 원칙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 그렇지만 니은번 본인의 지명에다 동그라미 쳐죠. 지명이 있을 때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자,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는 얘기예요. 선임상의 책임은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책임이 감경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을번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권한받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권한을 넘는 피원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으라도 그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한다. 자, 법정대리의 복인권과 책임이다. 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 책임을 다지는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여기 원칙은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그렇죠?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이 제일 위에 우리 핵심 해갖고 도표로 정리해놨잖아요. 그거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암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뒷장이 넘어가서 복대리의 선임과 책임 정리해갖고 써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무대리는 원칙은 선임 X라고 써있잖아요. 원칙은 선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원칙은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이무대리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만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 감경사유가 본인의 지명이 있을 때는 부적임자, 불성실하는 걸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감독상의 책임이라고 해요. 선임상의 책임은 안 져도 되죠.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죠. 법정대리도. 자, 이래서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도표로 정리해놨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복대리의 핵심은. 자, 복대리의 지위다 해갖고요. 여기는 제목만 밑줄 쳐도 되죠.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것만 밑줄 쳐도 되죠. 제목만.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설 수 없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것만 밑줄 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본인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동일한 내부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123페이지. 복대리인의 복인권이다. 이무대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거죠. 복대리권의 소멸이다. 우리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 다음에 복대리권 자신의 소멸 사유가 생기더라도 소멸하죠. 그래서 복대리에 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대표 외지 문제는 지난번 풀어봤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83페이지 26번 문제 한번 봅시다. 183페이지 26번 찾았어요? 복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의존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대리인의 대리권의 26번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고 했죠?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틀렸죠. 그렇죠? 2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129조 피원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129조 피원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129조.
3번. 복대리는 대리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이다. 대리행위가 아니죠. 복대리를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여기.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라고 있어요. 아니라고 썼어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죠. 복임행위에 의해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이다 이래야죠. 대리행위에 의하여 이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자, 여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맞았죠? 4번이 맞았잖아요.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이 이무대리인은 본인이 명시적 금지, 본인이 승낙이 있어야 이무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럼 본인이 금지시켰어요.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금지시켰으면 선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임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 맞은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핵심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핵심. 이걸 잘 암기해 놓으세요. 자, 복대리에 대해서 정리했고 무권대리로 들어갈까요? 124페이지. 예,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자, 무권대리에 관해서 무권대리. 넓은 의미로 광유 무권대리다.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죠.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 대리권이 없다는 걸 빼고는 유권대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무권대리도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해요. 현명해야 해요. 대리권이 없다는 걸 빼고는 유권대리나 똑같은데 넓은 의미로 무권대리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로 나눠져요. 그러면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외관을 존중한, 외관을 신뢰한,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거래 안전을 지키는 제도죠. 겉으로 보이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 믿은 상대방, 그걸 모르고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죠. 본인에게 전 책임이 귀속되는 거, 책임을 귀속하는 거.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걸 표현대리라고 해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그러면 이 협의 무권대리는 뭐냐? 대리권도 없으면서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이런 표현대리 요건도 없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그런 외관도 없어요. 그걸 협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한다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침해가 되니까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물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져도 된다. 안 져도 돼. 여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죠? 그러지만 여기는 안 져도 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는지 몰랐어요. 선의무과실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여기는 누가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자 도표가 있잖아요. 대리권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데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외관 책임이라고 써 있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표현대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호 표현대리. 그 다음에 협의 무권대리는 이거 본인에게는 무효죠. 이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되는 무효다 해갖고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되죠. 확정적 유효화되죠.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그래서 이 무효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그럽니다. 자, 표현대리 뭐또 나왔죠? 표현대리 설명해 봅시다. 자,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면 그 본인이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세 번째 끝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제도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 표현대리.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25페이지. 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무권대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자 여기 다섯 번째 줄에 따라서 3번의 다섯 번째 줄 찾았어요? 자, 상대방은 이를 무권대리로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 그러면은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처리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또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도 있다. 최고. 그래서 처리, 추인, 최고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놓죠. 지금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자, 지금 따라서 처리라는 말 찾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본인의 추인함, 추인이라는 말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제일 끝에 상대방의 최고라는 말 동그라미 쳤죠? 이 세 가지. 세 가지.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상대방은 처리권도 있고 또 본인의 추인 전에 처리할 수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처리할 수 없도록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볼 수 있는 최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표현대리 특질을 보면은 자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상대방이다 동그라미 쳐줘.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상대방.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전득자도 주장할 수 없다. 본인도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해야 성립됐나? 상대방만이. 상대방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본인이고 이게 표현대리냐? 이게 대리인이야? 상대방, 병이 상대방이잖아. 이 상대방 측에서 이자가 진정한 대리권이 없었는데도 나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보였다, 외관상으로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자가 표현대리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표현대리임을 이자가 주장해야만이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표현대리를 상대방이 주장 안 해요?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오로지 누가 주장해야 한다? 상대방만이. 그래서 상대방이다 동그라미 치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그것도 비일치하죠. 자, 이자가 대리권이 없는 자예요. 무권대리예요. 근데도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었어야 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은. 그러면 이자가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상대방은 몰랐어야죠. 또 알 수도 없었어야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예요. 지금 표현대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대방은 보호해 줄 값어치가 없죠? 선의 무과실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100%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밑줄 쳤어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거기 색칠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유권대리임을 주장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 대리권 있는 것으로 참작해 주냐? 아니면 표현대리 주장이라고 해석해 주냐? 안 해준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뭘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임을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이라고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과실상계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과실상계 찾았어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는데 그럼 100%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라고 그랬어요. 100%.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책임지는 건데 네가 이렇게 대리권이 없는 자인데 겉으로 보이기 대리권이 있었다라고 믿은 것은 네 잘못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책임지기는 지더라도 100% 책임 안 지고 네 잘못도 50% 있으니까 내가 50%만 책임지기로 하자. 이렇게 자기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감시킬 수 있다? 못 한다? 못 한다. 오케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를 들어서 상계라는 것은 그 잘못이 있는 만큼 상쇄시킨다는 걸 상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계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써 있죠?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오케이? 100%. 책임을 경감시킨다? 경감시킬 수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별표였어요. 5번. 문제 아주 잘 나와요. 5번. 자,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예습 다 해왔구나. 그렇죠. 미리 딱 별표 해놓고 밑줄 쳐왔잖아. 아주 현명해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강의 시간에 이해력이 더 좋아. 깊어져.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습 복습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시간 날수록. 알겠죠? 지금 5번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무효. 핵심적인 용어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자꾸 빨간 펜으로 그 워드를 그 용어를 동그라미 칠한 이유가 그거예요.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없다. 없다 해도 동그라미 치죠.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됐나? 적용 없다. 없다. 적용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현대리도 6번에 반드시 현명해야죠. 현명에다 동그라미 쳐요.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지. 현명을 하지 않으면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계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현명해야죠. 그 다음에 7번에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소송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에 이 8번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나올 만한 거예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지문에.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됐을 때는 100%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임을 주장해서 100% 본인이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은 상대방 보호에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죠? 근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을이라는 자를 선택해서 무건대리임을 주장해서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냐? 그렇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선택하지 않고 무건대리를 책임을 묻게 한다면 너무나 과잉보호다. 상대방을 너무나 많이 보호해 주는 거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됐을 때는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야지 무건대리인을 선택해서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135조 거기서부터 색칠해야죠. 135조 규정은 무건대리 책임이죠. 그 규정은 표현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색칠했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거.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100%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충분하다겠어요. 그러니까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묻지 못한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각계 전투하는 거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이게 뭐냐? 자 보세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줘요. 내가 말이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당신과 계약을 맺으러 갈 이 체력이 안 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유임장을 줄 테니까 을이라는 친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줄 테니까 을과 계약을 맺으시오. 을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통지해 준 거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가 됐음을 표시해 준 거죠. 연락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있는 사실을 알린 거거든요.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걸 관여무 통지라고 하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관여무 통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야 하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 안 했어요. 대리권 수여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대리권 수여했던 것을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는 대리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무권 대리죠. 대리권 수여가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줬으니까 대리권 수여가 된지만 믿었어요. 곧 을에게는 대리권이 수여가 됐겠지라는 성립상의 유예관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유예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한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했다. 그러면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됐다라고 상대방은 믿을 만한 유예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본인의 직함, 본인의 이름 또는 상호, 사용을 허용받았어요. 본인이 내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줘 좋다. 그러면 자기가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다. 거기 자 의 한번 읽어볼까요? 125조 표현들이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를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요건 제3자, 여기 제3자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킨다. 상대방, 거기 상대방이다 동그라미처럼.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제3자라는 건 누구다? 이 사람을 얘기해요. 효연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만을 말하는 거예요. 제3자라는 것은 상대방. 자, 127페이지. 대리권 수여 통지의 방법은 제한 없다. 이것 좀 밑줄 쳐내야죠. 기억봐. 대리권 수여 표시는 무제한이라는 거. 유계시 문제 나와요. 어떤 방법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죠. 그래서 유임장을 지참하는 거 이런 것도 수여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니은번 이 수여 표시는 관여무 통지다 써 있죠. 그다음에 여기 니을번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기본적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에다 동그라미 주죠. 어떤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3번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자, 대리권 수여 표시도 했거든요. 수여 표시도 했고 수여 표시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여 표시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125조와 126조 경합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125조 수여 표시도 됐고 범위도 넘었으니까 126조죠. 이때는 126조만 적용된다 그럽니다. 이때는 뭐만 적용된다? 126조만. 거기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써있죠? 3번의 두 번째 줄을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거기 색칠해야죠. 뭔만 적용된다? 임의대리만. 법정대리는 적용 안 돼요. 왜? 수여로 인해서 생기는 대리가 무슨 대리죠? 임의대리 있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상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임의대리만 적용된다는 거. 자, 그런 거. 본인이 100%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 뒷장이 넘어갔어요. 자, 성립 요건을 보면은 대리인에게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이게 적용될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인정 여부다 나오죠? 1번에서 5번까지가 기본 대리권이 인정해요. 그러면 6번, 7번은 아니에요. 인정 안 해요.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는 기본 대리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공법상 행위.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우리 등기 신청 행위. 이거 등기 신청 행위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등기 신청 행위를 공법상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 행위를 했을 때 권한을 넘는 피원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하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부부간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연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표의연 대리권도 이거 125조 표의연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요. 129조도 마찬가지고 표의연 대리권도. 그 다음에 인장을 교부했으면은 대리권 수여가 된 것으로 보죠. 그렇지만 인감증명서만 7번을 보니까 인감증명서만 교부가 됐다고 나왔죠? 그러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죠. 표의연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감증명서만 교부된 것 같고는 사실행위는 또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고. 129페이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반드시 같은 종류는 필요 없고 라고 나오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는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종류의 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번을 보면은 디귿번의 두 번째 줄에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있죠? 본인의 명의로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대리라고 표시한 거예요. 지가 본인인 것처럼 행사한 거예요. 본인인 것처럼 행사한 거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은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현명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오케이? 이랬을 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시이며 그 이유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오죠? 대리행위 시. 거기 동그라미 쳐야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대리행위 시 빨간색으로 진하게 동그라미 쳐도 좋아요. 팍팍 그냥 눈에 팍 들어오게 해냈어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 그 이유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직장에 넘어가서. 이건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는 거.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이무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죠? 여기 125조는 이무대리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6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돼요.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얘기했죠. 이걸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다. 여기 요건을 보니까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근데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해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도 대리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니까 지금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대리권이 소멸한지 몰랐어요. 그러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거. 그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한다 써있죠? 판례, 이 판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까 우리 복대리 풀어봤던 것 중에 나온 거잖아요. 대리권 소멸한 후에 거기 색칠하세요. 제목에 대리권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129조 피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는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 129조 피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자,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죠. 이것도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 거기 적용 범위 4번에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이게 바로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 공부했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표현대리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우리 28번 문제 볼까요? 28번.
184페이지 28번. 184페이지 28번. 찾았어요? 184페이지 28번. 자,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아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잖아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법원에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해석될 수도 없다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의 행위가 시한다. 그걸 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은 필요 없다고 아까 금방 밑줄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오케이. 아까 우리 체크 플러스에서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체크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맞았네요.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의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이 사용한 것에 한정된다. 그 표시 방법은 제한 없다. 아까 제일 위에 줄에 기억번에 표시 방법은 제한 없다고 색칠하자고 그랬잖아요. 표시 방법은 무제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에 한정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제한 없다라는 거. 오케이? 표시 방법은 제한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대리권 소멸 후 이게 나오잖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소멸한 기존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버렸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대리권 소멸 후에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몇 조가 성립된다? 126조. 그런데 성립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5번 틀렸죠. 지금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한 문제 확인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표현대리는 실제로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데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야. 그 건덕지가 세 군데야.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세 가지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100% 책임을 지는 것이 표현대리다 보니까 네가 믿은 건 네 잘못도 있지 않냐. 내가 책임을 경감시키기로 하자.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이 계약은 유효해야 해요.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 오케이? 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해야 성립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유권대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죠. 오케이? 이걸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를 봅시다. 여기 대리권도 없는데 표현대리라고 볼 만한 외관을 빼버린 무권대리, 표현대리라고 볼 만한 건덕지도 없어. 그러면은 이걸 협의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러면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는 유효다, 무효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에게는 책임 없어. 그렇지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선의 무과실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죠. 알겠죠? 그걸 협의 무권대리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협의 무권대리를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에 또 좀 들어갈게요.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협의 무권대리.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아버지더라 이겁니다. 아버지인데 을이라는 아들이 무권대리예요. 아들아, 네가 이 토지를 팔아라. 이렇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무권대리인데도 대리라고 칭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 토지를 팔으라고 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저한테 대리 권한을 줬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해갖고 아버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걸 본래 빼돌려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병은 부자지간이고 당연하게 아들한테 대리권 줬겠지라고만 믿었어. 대리권 수여가 안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취득을 못 합니다. 원칙은 이거 무효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추인하면은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화되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은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화되는, 처음부터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화되는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로 확정된 거요, 유효화될 수 있는 무효예요.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무효로 확정이 안 됐어. 일단 무효기는 무효인데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처음부터 유효화될 수 있어. 이해갑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죠. 본인에게는 내가 책임질게라는 추인권이 있어요. 있는데 이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직접 할 수도 있고 승계인한테도, 이미 상대방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그 승계인한테 추인해도 되죠. 그 다음에 추인을 하려면 전부 추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추인한다든가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 추인이 효력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추인의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다 까먹어도 좋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추인하면 어떻게 되냐?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소급해서. 자, 본인이 나는 책임 안 지겠어라고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화되죠.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니까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하지 못한다는 거. 추인할 수 없다라는 거. 확정적 무효화되니까 추인 거절. 자,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자기가 이 토지를 취득하죠. 근데 추인 거절하면 취득 못하죠. 그러면 당신은 어쩔 거요? 라고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볼 수 있죠. 이걸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해요. 근데 선의, 악의 상대방 다 인정되죠. 무권대리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대방은 물론이지만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도 이 최고권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청했는데 확답이 없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확정적 무효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자기가 이거 안 사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처리할 수 있죠. 상대방 측에서 본인의 추인 전까지 무효화시키는 것. 상대방 측에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추인했어. 본인이 유효화시켰어. 그러면 처리하고 싶더라도 처리 못 하죠. 무효화시킬 수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처리했어. 본인은 추인 못 해요. 오케이? 그래서 처리하면은 본인의 추인권 없어지고 본인의 추인권 없고 없어지죠. 없어지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없어지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없다. 본인의 추인도 못 오지만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없어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처리는 선의 상대방만 인정돼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이것 까먹으면 안 돼요. 누구만 인정된다? 묵건대리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대방만 인정돼요. 지금 이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악의의 상대방한테는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선우무가시로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묵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바로 묵건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해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안 했으니까 묵건대리인, 선우무가시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묵건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묵건대리인의 책임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우무과실이야만이 묵건대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만이 묵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악의과실이 있으면 책임 묻지 못해요. 선우무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묵건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책임 없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행 또는 손해배상.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협의의 묵건들이에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을이 단독 상속이 됐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이치로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라는, 지가 팔아먹고 지 재산이 됐으니까 책임 안 지겠다라는 추인 거절을 한다면은 신의 측상 이건 모순행위잖아. 지가 팔아먹고 지가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거야. 추인 거절한다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묵건대리 행위는. 근데 지가 팔아먹고 지 재산이 됐을 때 본인의 이치로서 무효를 주장한다면은 신의 성실에 반해야 안 해요. 이제 지 땅이 된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지가 팔아먹고 지가 책임 못 진다 이런다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132페이지. 계약의 묵건대리다. 자, 계약의 묵건대리의 효과.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써 있죠? 거기 1번의 효과. 다만 본인이 원하면은 취인해서 유효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은 거절해서 확정적 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써 있죠? 그래서 본인의 취인권,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경우, 유효를 원하는 경우는 유효화시키는 의사표시를 취인이라고 하죠. 거기 단독행위로. 자, 이 취인의 상대방은 A번, 제일 밑에 A번. 묵건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상대방 동그라미 치고, 승계인 동그라미 치고. 제일 밑에 A에 묵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133페이지. 여기 제일 위에 B번, 이거 별표였어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묵건대리인에게 취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 본인이 취인했는가 없는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상대방한테는 취인의 효력을 주장 못해요. 거기 B번. 묵건대리인에게 취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취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묵건대리인한테 취인한지를 모르고 있는 상대방 측에서요, 처리하면은 처리의 효력이 생겨버려요. 이해갑니까? 모르고 있는 상대방 측에서는 처리하면은 그 처리가 유효해요. 모르고 있는 상대방. 자, 여기 디귿번에 일부 취인,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고, 변경을 하여 한 취인,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고. 일부 취인이나 변경을 가한 취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나왔죠.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뭘 얻어야 한다? 이게
추인으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은 동의가 없으면 무효예요. 동의가 필요하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 거죠. 묵시적 추인이 가능한 건데 여기 단순히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지만 방치해놨어요. 방치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참고 판례 박스에 거기 묵건대리의 추인으로 부정하는 사례다. 부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봤죠. 부정하는 사례. 자, 1번. 이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걸쳐서 방치했다. 여기 나오잖아. 장기간 걸쳐서 방치해놨어. 이거 묵시적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부정이라고 동그라미 쳤죠?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고 동그라미 쳤죠? 지금 판례박스 밑에 판례박스를 보고 있어요. 밑에 거, 중간 밑에 거. 그 추인으로 부정하는 사례라고 못 찾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판례박스 지금 못 찾고 있어. 두 번째, 묵건대리 추인을 부정하는 사례란 말 있잖아. 거기에 1번을 잊고 있어, 지금. 1번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놨다. 딴 생각 오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제가 지금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못 찾고 있으니까, 밑줄 치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장기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답을 찾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묵시적 추인이다.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3번.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효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거기 색칠해야죠. 언제부터 유효해야 된다? 소급하여.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 유효하게 되죠. 그러면 이 소급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 밑에 소급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특약으로 소급표를 배제할 수 있다는 거.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특약. 그러면 이 소급표라는 건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의무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의무 규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건 의무 규정이라는 얘기잖아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써 있죠? 뒷장에 넘어가서.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다. 본인이 나는 책임 안 지겠어 라고 하는 게 추인 거절권이에요. 그럼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화된다. 그러면 추인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하지 못한다겠죠? 4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쳐죠. 자, 우리 본인이 사망을 해서 묵건대리인이 단독 상속이 된 후에는 묵건대리로서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써있죠? 본인이 사망해서 묵건대리인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효과 13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일 위에 최고권 선악을 불문한다. 거기 동그라미 쳐야죠. 자, 여기 최고권은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의 상대방만 있다. 악의의 상대방도 있다. 악의의 상대방도 있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5번째 줄에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발신주의 나오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색칠해야죠. 확답이 없으면 먼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리권. 어떤 상대방만 인정된다고 거기 써있죠? 선의만. 선의에다 동그라미 쳐줘. 처리권은 누구에게만? 선의만. 선의에게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처리하면은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처리하면은 추인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의 상대방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번에 니은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 곧 악이라는 거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 선의만 인정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본인의 입증 책임이죠.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 그러면 악이라는 걸 입증하면은
상대방은 처리 못 하죠. 무효화시키고 싶더라도 무효화시키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니은번 얘기죠.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요. 상대방에 대한 무건대리인의 책임이다. 책임 발생 요건에 갖고 나오죠. 자,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하고, 상대방은 처리권 행사가 없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여기. 자,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그러면 그 밑에 악의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 무건대리인.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누가 입증해야 한다? 무건대리인이 악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건대리인. 동그라미 쳤어요? 무건대리인이 입증해야 한다. 지가 책임을 면피하려면 뒷장에 넘어가서 무건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인다. 이거. 무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미성년자라고 잘 나와요. 그러면 책임 묻지 못해요. 제한 능력자일 때.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 책임 내용은 누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A번에 상대방 선택.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 이행 또는 손해배상. 단독행위 무건대리다. 이건 가볍게 보세요. 이제 계약금 무건대리. 이게 중요한 거고,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없는 애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언제나 무효다.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 안 돼요.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 안 돼. 언제나 무효예요. 그렇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은 무효지만 일정한 경우는 계약금 무건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써있죠? 원칙은 무효다. 그것까지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칙은 무효다. 자, 이래서 우리가 무건대리를 공부했고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러고 10분간 쉽시다. 쉬고 이제 무효와 취소를 공부해야겠죠. 자, 무건대리에 관한 문제. 여기 31번 문제 한번 볼까요? 31번 문제. 186페이지 31번. 찾았어요? 186페이지 3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토지를 팔아먹었어. 이거죠, 이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대리라고 칭하면서 병에게 토지를 팔아먹었어. 대리권이 없는 자인데. 그렇죠? 그거죠.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은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갑이 확답이 없어. 그럼 뭐한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 측에서 최고했는데 갑은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야죠. 근데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왔으니까 뭐 틀렸잖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왜 선생님이 이거 꼭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가 알겠구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번 틀렸잖아. 2번. 을이 갑을 단독상속했어. 그럴 줄 알았다. 여기 갑이 사망해서 을이 단독상속했어. 그러면 본인의 이치로서 무효를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로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지 못하죠. 추인 거절 못한다겠죠. 그럼 거절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 3번. 갑이 매매계약 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어. 그럴 줄 알았다. 변경,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유효된다고 그랬죠? 추인이? 동의가 있어야. 동의 없는 한은 무효죠?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럼 변경을 가한 추인이었을 때 병이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틀렸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유효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고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지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오케이. 본인이 추인해버렸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상대방은 처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처리할 수 없다. 5번 맞았잖아요. 가짜anta, 안 가짜anta? 자신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우리 칠판에 써갖고 제가 강조한 내용을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금방 답이 나야 나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정하게 이해했어. 지금 뭘 얘기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암기해야 해요, 이제.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거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추인이고 나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추인 거절이구나. 그러면 추인은 뭐고 추인 거절은 뭔가?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추인하면 상대방은 취득하고 추인 거절하면 취득 못하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추인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대답을 물어보는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아예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자기가 사기 싫을 때는 자기가 무효화시켜버릴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서 책임 안 진다고 했어. 그러면 손해 무과실의 상대방은 이거 취득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묵건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각도로 본인의 권리, 상대방의 권리, 묵건 대리인의 책임. 이 세 가지 각도로 암기를 해놓으면은 나와라 해야죠. 이거 나올 가능성은 거의 100%.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표현 대리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벌써 1시간 동안 2문제 맞았다. 얼마나 좋아. 2문제 맞은 거잖아. 표현 대리도 한 문제 나오니까. 알겠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모의와 취소를 또 공부해 봅시다.